안녕하세요. 오늘은 킨텍스의 2025년 동아전람 건축박람회에 나와 있는데요. 박람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 내 집 짓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건축 시공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어 있어서 박람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세미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나서 세미나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리고 어떤 자재가 새로 나온 게 있는지 요즘 트렌드는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함께 둘러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짓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JNI종합건설 배준성입니다. 건설 프로젝트 조직은 먼저 발주자와 설계자와 시공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발주자에 해당되실 겁니다. 건축사를 선정하실 때는 건축사 면허가 분명히 있으신 분인지 업무 범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매각하실 때 수익률에 따라서 매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수지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공사를 선정을 하시고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서로의 기억이 왜곡돼 있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와 허가 조건 등 건설사들의 보내주셔야 되고요. 건축주 연락처와 제출 기한을 명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시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 정도 되고요.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되고 나머지 15%가 경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견적을 받으시고 나서 시공사랑 미팅을 하시게 되는데요. 최소 3군데 이상 받으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회사마다 견적내는 사람이랑 현장 소장이랑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장 소장이 그 현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작성된 견적서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건설회사 사무실에 먼저 방문을 해보시고요. 견적을 내면서 얼마나 선의 있게 견적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건설회사가 공사를 잘 해줄지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분의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중요한 게 착공이 언제 되는지, 준공 예정 연월일이 언젠지, 성금은 얼마인지, 기성을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지체 상금률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고, 표준도급 계약서 내용 이외에 건축주와 저희 회사 간에 약속하는 특약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주한테 많이 유리한 조항들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측량을 통해서 경계 지점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작업을 하시고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철거 기간은 약 열흘 정도 걸리고, 철거 전에 건축주가 하셔야 될 거는 전기, 가스, 수도 정화조에 대해서 요금만 잘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저희는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요. 철거 완료 후에 30일 이내에 구청하고 등기소에 말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철거가 다 끝나고 나면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건축주가 토목 설계업체에 의뢰를 하고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착공신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건물을 세워볼 텐데요. 구멍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하신 다음에 수류판이나 난반 나왔을 때 깨주셔야 되고, PIP라고 해가지고 오거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철근을 돌돌 말아서 넣고 레미콘을 부은 다음에 걷어내면 지하에 벽체가 돼요. 보강이 끝났으면 가설 펜스를 치는데요. 소음 분진이 저희 현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주고 철근을 배치하는데요. 철근을 배근했으면 전기와 통신, 설비에 대해서 나중에 옮겨주세요 하면 바닥을 다 깨부수고 나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안 좋고 비용도 많이 올라가게 돼서 건축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으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골조가 끝나면 방수를 하게 되는데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외부에 방수를 하시게 되고, 집안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보일러 엑셀을 돌려주고 몰타를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의 방바닥이 됩니다. 여기다가 장판을 깔거나 타일을 깔거나 마루를 깔거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장 작업을 하고 단열재 붙이시고 나서 공간을 띄우고 석재를 하게 되는데, 화벽은 초기에는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열재하고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금속공사는 계단실 난간대라든지 아니면 방화문이라든지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대공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경계석을 꼭 바깥쪽으로 설치하셔야 본인 땅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리모델링도 신축과 마찬가지로 수지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변 신축 건물 임대료 현황을 파악하시고 나서 리모델링 예산을 산정을 하시고 신축에 준하는 임대료로 수지 타산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신축에 준하는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 리모델링은 전문가들도 까봐야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전수가 많아서 설계 변경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될 수가 있고, 이미 뼈대가 있기 때문에 시공이 신축과는 다르게 불가능하실 수가 있다는 거 단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건폐율을 95%로 지었던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지으면 건폐율을 60%로 지어야 된다,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 새로 지으면 오히려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뼈대를 살려놓고 전부 다 뜯어고치는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짓는 남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마치셨는데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미나를 마쳤으니까 부스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말씀 나누시죠.